안녕, 반갑습니다. 초적입니다. 6월 학력평가 정치와 법 총평입니다. 일단 시험을 치르느라 참 고생이 많았고요.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. 왜냐면 시험은 이게 뭐 끝이 아니라요,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단원별 출제 비중 1, 2, 3단원까지만 출제를 했어요. 그러면 4, 5, 6도 있겠죠.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 또 11월 가면 여러분들이 풀 문제의 범위가 늘겠죠. 범위가 늘면 각각의 단원마다 출제 비중이 줄지 않겠습니까? 왜 똑같은 20문제를 가지고 4단원, 5단원, 6단원 늘리기 시작하면. 그래서 요게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. 1단원에 9문제나 나왔어요. 1단원에서 뭐 헌법이니까 뭐 헌법의 기본 원리만 나옵니까? 뭐 뿐만 아니라 기본권 얘기도 있죠. 법치주의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한 번쯤 여러분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혹은 헷갈렸던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이런 말 하길 좋아해요. 이게 핑계 삼아라는 말. 핑계 삼아라는 건 왜 얘기하는 거냐면 다시 정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틀린 김에 에이 틀렸으니까 그 틀렸다는 걸 핑계 삼아서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자. 그게 시험의 의미 아닐까. 점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점수를 한 40점 받았어요. 40점 받으면 그거 못한 점수가 아니거든요. 뒤에 뭐 아직은 예상입니다만 등급 컷을 보여드리면 40점이면 아주 잘한 거거든요. 이게 시험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. 그리고 2단원에서도 7문제로 나왔죠. 2단원 통치기구 혹은 정부 형태, 이게 상당히 또 큰 부담이 있는 주제긴 한데 여기서도 또 많이 틀렸다면 핑계 삼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, 정치과정과 참여, 여기 선거가 또 2문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 선거 파트도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넘기 힘든 산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전략 파트가 될 수 있어요. 전략 파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. 남들 다 힘들어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다.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어려웠던 문제. 선생님 이게 어려우셨나 봐요. 선생님 입장에서 어려웠다기보다는 정답률을 보니까 많이 틀렸을 법한 게 이렇게 취합이 되는데 10번 기본권의 제한 많이 틀렸습니다. 선거제도, 선거는 그냥 많이 틀려요. 그 다음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도 많이 틀렸고, 요 19번에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은 그냥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배우니까 이전 교육과정과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. 왜? 아니 굳이 뭐 그전엔 법과 정치라고 불렸던 게 정치와 법이 돼가지고 무엇이 더 들어오고 무엇이 빠졌는가를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. 다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19번을 보니 이게 많이 틀릴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이 내용이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요게 아주 생소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소하다기보다는 이게 기출문제로는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어떻게 출제될까 그냥 뭐 좀 잘 꼼꼼하게 좀 봐둬 뭐 이런 정도였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틀릴 수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,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함정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뭔가 딱딱 구분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틀린다는 이 정치와 법 과목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정치와 법 하는 친구들은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정답을 찾아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,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면 그냥 오히려 점수가 훨씬 더 안 나옵니다. 아예 모르는 것보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아예 모르면 찍어서 맞힐 확률이 그래도 20%는 되거든요. 근데 어설프게 알잖아요. 그러면 함정에 그냥 걸려서 맞힐 확률이 그냥 0%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상당히 무섭구나. 그럼 나 이거 하지 말까?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면 그냥 맞춰요. 이제 탁. 근데 그 확실하게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. 이 정치법이라는 과목은. 등급 컷 예상이라고 쓰여 있어요. 예상. 나중에 성적표 딱 받아보고 뭐야? 표적 선생님이 그때 총평할 때 말씀하실 때는 요게 요 점수면 요 정도 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잖아. 이건 지금 대체로 이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. 40점 받으면 못한 게 아니라 2등급 나온다는 거죠.
이 컷이라는 건 이런 거죠. 42점 이상이면 1등급, 36점 이상이면 2등급 뭐 이런 식인데, 다시 강조합니다. 이건 예상일 뿐. 그런데 이거 다른 과목들과 딱 비교해보면 1등급 컷이 아주 낮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거의 가장 낮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이 과목은 처음 접근하는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등급 컷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선생님 왜 6등급부터는 안 보여주세요? 6등급부터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. 여러분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, 등급 컷이라는 의미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5등급까지만 준비했는데, 5등급도 상관이 없어요. 중간은 한 거니까. 그런가? 5등급이 중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중간 한 거니까 5등급이라고 해서 뭐야 내가 50점 만점에 19점이라니 이러지 마시고요. 계속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학습 방법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개념에 충실할 것. 개념에 충실하다는 건 일단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교육 과정에서는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선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. 그러면 교육 과정에 맞게 개념 학습을 쭉 해 나가시는데, 당연히 그건 기준은 교과서입니다.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엄청 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 학습 철저하게 하시고, 그 다음에 기존 교육 과정이 돼버렸어요. 법과 정치라는 과목. 법과 정치 과목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막 평가원 문제까지를 다 풀어야만 학력 평가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절대로. 그러니까 법과 정치 과목에서 또 학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? 그 학력 평가 문제를 해당되는 파트를 좀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담될 거예요. 내가 어떻게 찾아서 풀어? 단원도 막 구조가 바뀌고 했는데. 그러니까 최소 한 번쯤은 우리 EBS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꼭 듣길 희망합니다.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. 법과 정치 혹은 뭐 정치와 법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정치와 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강의를 꼭 한번 들으면서요. 그게 학교 시험 준비든 상관이 없습니다. 한 번쯤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조언은요. 법과 정치는 가장 정의로운 과목이라고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. 정치와 법. 여러분 선배들은 법과 정치 배웠겠죠? 그거 정의로운 과목이다. 노력한 만큼 결과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. 그거는 그냥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.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대로, 뭐 좀 괜찮았다 그러면 괜찮은 대로 이 과목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노력한 만큼 결과로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. 그 길에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드릴 거고요.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질 1번부터 20번까지의 분석과 해설을 들으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꼭 확인하길 바랄게요.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최적이었습니다. 안녕.